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국영수 선행학습 다음으로 금융교육을 제시할 정도니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난으로 경쟁률은 치열하고 밀려오는 학자금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젊은 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내 자식만큼은 힘든 고생 시키지 않고자 어릴 때부터 금융지식을 학습시키는데요. 하지만 이론적 지식과 실제 경험은 괴리감이 크죠. 그럼 실제 세력들은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며 그들이 보내는 신호에 맞춰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그널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참 어렵죠. 실적 분석, 경기 분석, 뉴스 분석, 수급 분석, 기관 분석까지. 쉽게 돈 벌고 싶은데 수많은 책을 읽으며 공부하자니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누가 제대로 주식을 알려주는 스승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 매매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가치평가 매매. 두 번째, 기술적 분석 매매. 이 2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동차 정비사와 카레이서. 자동차 정비사는 이론적으로 지식과 차량 내부를 뜯어보며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차량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판단이 가능한 반면, 카레이서의 경우 차량을 운전해보며 상태를 체크하죠.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치 분석의 경우 상태가 좋은 차량을 안정적으로 오래 끌기 위한 노하우이고, 기술적 분석은 현재 차량의 상태보다 지금 당장 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노하우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미천 차이 아닙니까? 뭐? 똑같이 1%씩 먹어도 100만 원이면 10,000원이고 100억이면 1억인데 부자들하고 개미들하고 애초에 게임이 됩니까? 오케이, 바로 그거야. 아무리 바라 그래도 되는 놈만 되는 게 세상이야. 저는 이 생각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돈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누구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움직이는 주체, 외국인, 기관, 세력 등 이 돈의 흐름을 숨길 수 없는 3가지가 뭘까요? 맞아요. 차트를 잘 봐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음식에도 궁합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돈의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궁합은 필수입니다. 이 3가지, 바로 캔들과 거래량, 이 호가입니다. 호가 안에서도 여기 체결 강도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 놓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당연히 캔들은 봐야 돼요. 근데 캔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주기 설정입니다. 주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명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매수해야 될 명분, 매도해야 될 명분, 추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타이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판서로 넘어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주기 설정은 최소 3가지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큰 흐름을 볼 때는 월봉을 보고요. 그 다음 주봉을 보고요. 일봉을 봅니다. 월봉, 주봉, 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나의 매매 포지션은 단타나 단기가 아닌 장기 포지션이에요. 최소 1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월봉을 볼 경우에는 월봉이 의미하는 건 바로 명분입니다. 어떤 명분? 내가 매수해야 될 명분, 매도해야 될 명분. 이 명분을 어떤 걸로 확인하느냐? 바로 거래량이죠.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거래량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돈이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흔적이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바닥에서 횡보하는 시점에서 캔들이 양봉을 크게 만들어주고 거래량 역시 크게 터졌다라는 건, 이게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누가 쓸 수 있는 돈?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세력이죠. 절대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들은 각각의 계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각의 자본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매수 타이밍이 개인들이 단합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이루어져 주가가 횡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며 거래량까지 같이 동반된다면 이건 누군가가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개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절대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없고, 그 주체는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세력인지 각각의 다르지만 결국에는 돈이 들어왔다라는 명분을 찾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기 월봉을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적을 파악해서 내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될지, 떨어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됐다면 매도를 해야 될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큰 틀을 보고, 두 번째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는 추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월봉은 크게 움직이는 거라 몇 개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결국 한 달 뒤에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을 쪼개서 보면은 주봉에서는 4개의 캔들이 만들어지죠. 이 4개의 캔들을 가지고 거래량을 보고 지금 올라갈 추세인지 내려갈 추세인지를 보고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지 저항 이런 걸 보잖아요. 이 지지 저항을 보고 박스권 안에서 또는 돌파 시점에서 내가 어느 구간을 목표가로 해가지고 어떤 가격에 대응해야 될지를 전략을 짜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일봉을 봤을 때는 이 주봉보다 빠르게 캔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 일봉으로 볼 경우에는 최소 보유기간이 1년을 잡으셔야 되고요. 나는 최소 1년에서 6개월 사이로 좀 잡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봉, 일봉, 12시간 봉으로 봐서 1년에서 6개월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로 볼 경우에는 어떻게 일봉, 12시간 봉, 6시간 봉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매매 포지션. 그럼 1에서 3개월 일봉, 6시간 봉, 3시간 봉으로 보면 1개월에서 3개월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그럼 단타는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해서 수익률을 얼만큼 가져갈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봉은 필수이고요. 나는 최소 단타로 1에서 3% 사이를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3분봉을 보고요. 1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1에서 3%의 수익을 내고 나오는 주기 설정이고, 좀 더 나는 수익을 크게 갖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봉, 5분봉, 10분봉으로 잡으면 5에서 10% 사이의 단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분봉, 3분봉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1분봉, 3분봉 보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수익률을 얼만큼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익을 이 이상으로 내고 있어도 더 가겠지라는 생각에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가격이 폭락하는 시점에서 본전가에 나오거나 수익을 적게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런 매매 원칙을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놓으시고 내용 마저 이어갈게요. 벌써 두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주기 설정을 이야기 드렸고요. 이 주기 설정을 가지고 거래량을 파악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적을 파악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럼 당연히 캔들의 의미도 중요해요. 캔들의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나 이런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장대 양봉에서도 상승 추세, 횡보 추세,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상승에서 잡아야 될지, 하락에서 잡아야 될지, 횡보에서 잡아야 될지,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수익이 크게 먹을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장대 양봉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래량을 동반했다.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잡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을 동반했으면 이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고 상승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하락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하락을 멈추겠다라는 의미지만 반대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가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했다면 이 밑에까지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선 어떤 게 존재할까요? 바로 매물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구간 사이에 지금 바닥이겠지 해가지고 매수한 사람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단 말이야. 가격을 올려주려면 이 물량을 중간중간에 전부 다 소진시켜줘야 돼서 결국 횡보가 만들어집니다.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매물 구간들이 전부 소화돼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어. 무조건 하락을 했을 때 잡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하고 장대 양봉이 뜨면서 거기서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좀 더 관망을 해서 기다려봐야 돼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당연히 횡보 구간입니다. 주가는 하락, 횡보, 상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횡보 중에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면 중간에 매물벽들이 전부 다 소진이 됐을 겁니다. 네,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만들어진데 많은 유튜브 영상 보면 이걸 좀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뭐 매집봉이라는데 매집봉이 아니고요. 테스트봉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캔들이 매집봉이 아닌 이유가 하락을 했을 때 횡보를 하면서 이런 캔들을 만들어낸다는 건 세력도 뭐다? 돈을 적게 써서 비싸게 팔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작전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비싸게 계속 이 매물들을 전부 다 사줘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결국 평단가가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횡보 기간을 만들어 놓고 이 구간 물량들이 매도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바지 시점에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과연 매물벽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0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억에서 2억 내외로 고가 주문을 냅니다. 고가 주문을 내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1, 2억만 써도 가격이 5에서 10% 이상은 충분히 상승을 하죠. 반대로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이 5에서 10%는 어림도 없이 바로 부딪히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긴봉의 의미가 테스트라고 보는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는 물량들이 어느 구간에 딱 가는 시점부터 와르르르르 쏟아진다. 그때 되면 이 구간에는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횡보를 시켜야겠다 판단에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밑에서 천천히 매집을 하는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횡보 중에 장대 양봉이 뜨고 거래량이 동반되면 무조건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횡보하고 상승 중에는 매도 물량이 악성 대기 매물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횡보 구간보다는 수익을 크게 보지는 못하겠죠. 그때는 저항 구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구간에서 저항대를 기준 삼아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캔들의 모형에 따라서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는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는 호가를 봐야 되는데 호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체결 강도예요. 이 체결 강도를 왜 봐야 되느냐? 우리가 운전을 가잖아요.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속도가 얼만큼 나는지. 속도를 높인다라는 건 뭐다? 앞이 빵빵 뚫려 있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 있다. 근데 속도가 낮아진다? 그렇다라는 건 뭐다? 위험 구간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 뭐 이런 것들, 여기 안에서 속도 제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체결 강도를 꼭 보셔야 되는데 이건 단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결 강도가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 이 좌측에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체결 강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점점 상승을 하죠. 다른 영상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체결 강도가 감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종목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체결 강도를 보고 무작정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이 소수점 자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속도가 아닌데 올라간다, 이거는 더 올라가겠다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매매 포지션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체결 강도의 매매 포지션의 기준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200% 이상, 보통 세력들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중이거나 뉴스, 루머들로 인해서 개인들의 추격 매수세가 몰린 시점이에요. 그리고 120%에서 150% 사이, 여긴 은근히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입니다. 강력한 상승보다는 매수 우위에 유지되는 상황이고 세력이 물량을 흡수하면서 티 안 나게 천천히 매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1분봉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원래대로라면은 활발히 움직이면 이렇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봉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0%에서 100% 구간은 눈치 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도세랑 매수세랑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데 지금 이걸 올려줬다가는 손실을 볼 것 같으니까 세력이 일부 물량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개인들의 반응을 살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50% 이하는 이건 물량을 전부 처분했기 때문에 체결 강도가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RFHRC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오늘 체결 강도가 57.09%예요. 지금 주가 얼만큼 빠졌죠? 바로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건 종목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지금의 AI 거품론 때문에 조금 증시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 시장의 흐름을 역행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작정 지금은 세력이 전부 다 털어냈어, 아니면은 외국인이 털어냈어, 뭐가 털어냈어, 이렇게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은 시장 전체가 털어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기다리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의 영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을 가지고 추세를 예측해서 내가 어느 구간에 들어갈지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놓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